안녕하세요. 오치안성형외과 김종린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표피낭종과 피지낭종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지방종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종은 말 그대로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종양, 연부조직 종양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라이포마라고 하고요.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만졌을 때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말랑말랑하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피부는 제일 얕은 표피층, 그 아래 진피층, 그 아래로는 얕은 지방층과 깊은 지방층으로 이루어진 지방층, 그리고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 근육, 그리고 뼈를 덮고 있는 골막, 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종은 대부분 얕은 지방층과 깊은 지방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마에 생기는 지방종은 근육 아래 깊게 위치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등이나 어깨에 있는 지방종도 근육 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지방종은 조직학적 분류를 살펴보면 보통 지방종, 혈관 지방종, 섬유 지방종 등등이 있습니다. 혈관 지방종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종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종이 가끔씩 다발성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가족성 다발성 지방종증, 패밀리얼 멀티플 라이포마토시스라고 합니다. 이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이 쌓여서 지방종이 생기는 데 영향이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식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종은 양성종양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양성종양은 환자분들의 필요에 의해 수술하게 됩니다. 지방종은 표피낭종과 피지낭종과 다르게 염증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크기가 점점 커진다든지, 미용 쪽으로 보기 싫은 위치에 있다든지, 주변 조직을 눌려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제거할 수 없고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신데, 지방 흡입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종 안에 있는 지방세포는 흡입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지방종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방종이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방육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악성 지방종은 양성 지방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종과 지방육종은 육안으로, 임상 양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병력 청취를 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크기가 갑자기 커졌을 때 이 둘을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 CT, MRI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확한 진단은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지방육종으로 진단되게 되면 주변 장기로의 전이가 있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종을 제거하게 되면 지방종이 원래 있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하게 되는데, 수술 중에 지혈이 잘 안 돼서 피가 고여서 생기는 혈종, 그리고 노란색의 체액이 지속적으로 고여서 생기게 되는 장액종,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종을 제거할 때 지혈을 꼼꼼히 하고 박리를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이러한 합병증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종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푹 들어갔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이 재생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흉터는 수술을 위해 절개를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치안 성형외과에서는 지방종을 제거할 때 절개를 최대한 작게 열고 박리를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지방종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봉합 또한 얇은 실로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지방종증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종의 조직학적 분류 중에서 혈관지방종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관지방종은 비교적 얕은 지방층에 있는 경우가 흔하고 피막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가 잘 되고 섬유지방종에 비해서 수술이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발성이기 때문에 지방종이 여러 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취하려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상의하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염증 반응, 피부 괴사, 그리고 석회화 현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지방 이식 후에 환자분들이 뭔가가 만져진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자가지방 이식 후에 남게 되는 지방층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함에 따라서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생기는 석회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석회화 현상은 자가지방 이식 후에 수개월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만져지는 양상이 비교적 말랑말랑하고 경계가 명확하다면 지방종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퍼블리시된 논문 중에서 눈 수술을 하시고 자가지방 이식을 한 환자분께서 5년 뒤에 뭔가가 만져져서 내원하셨는데 지방종으로 진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지방 이식 후에 뭔가가 만져졌을 때 비교적 말랑말랑하고 경계가 명확하다면 지방종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극한적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방종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 캡슐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종을 둘러싸고 있는 피하 지방층의 지방이 적어지고 따라서 육안으로 봤을 때 지방종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종 수술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술 후 남게 되는 흉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종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외과 계열의 병원에 가신다면 수술을 위한 절개창을 최대한 작게 열고 박리를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흉터 및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방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치안 성형외과 김종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